대한민국 최초로 아록스 덤프트럭 미러캠 모델을 안녕하세요. 카링TV 정욱진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은 모두 이곳에서 출고를 한다고 합니다. 벤츠 트럭 아산 출고센터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트럭은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5세대 덤프 뉴 아록스 모델을 만나러 왔습니다. 벤츠 트럭을 타신다면 이분을 다 아실 겁니다. 트럭 트레이너이신 김두현 매니저님, 저의 날카로운 질문에 모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날카로웠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녀석도 사이드미러를 어디다 두고 왔습니다. 벤츠의 전 라인업에 이제는 사이드미러를 볼 수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막내인 아테고에도 사이드미러가 사라질지 한번 지켜보죠. 출고장 내에 이렇게 테스트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놀랍네요. 그러나 덤프는 오프로드로 가야죠. 역시 덤프트럭은 흙먼지가 날리고 울퉁불퉁한 오프로드에서 조금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네요. 이번 3951 5세대 덤프트럭 뉴 아록스 모델을 젊은 차주분 두 분과 함께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덤프다. 정말 이게 덤프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정말 길이 아닌 것 같았는데 저곳을 지나가더군요. 정말 덤프는 우리가 늘 온로드에서만 봐왔지만 저런 홈로를, 저런 오프로드를 훨씬 더 많이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임러 트럭 코리아에서 테스트 배드용으로 미리 판매된 5세대 덤프 트럭을 현장에서 이렇게 미리 만나볼 수 있었고요. 두 분 다 젊은 차주분들의 인사이트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세대 덤프 트럭 출고장에서부터 현장까지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벤츠 트럭의 출고장입니다. 아산에 와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서 실버블 여러분들 4세대 덤프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때 당시 이제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5세대 덤프를 소개시켜 드릴 때 이미 다 지어진 건물들을 지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5세대 미러캠 아록스 덤프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록스 덤프 5세대로 바뀌면서 기존의 4세대 페인포인트라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것 같고요. 사이드미러가 없어졌습니다. 실내에도 멀티미디어 콕핏이 장착이 되고 미션, 프로펠러 샤프트, 실린더, 크레들까지 살펴보시죠. AS 부분에서도, 그리고 기존 덤프 트럭을 타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버블과 다른 점, 외관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그릴이 들어와 있고요. 사이드 미러가 CMS 방식으로, 미러캠 방식으로 저 위에 3951의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510마력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네요. 헤드라이트에 스톤가드가 있고요. 지상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상고 홈로에 진입하고 탈출할 때 더욱더 용이해야 되고, 홈로를 다니다 보니까 A54 차량이에요. 조향축은 1축, 2축이 조향축이 되겠고요. 지금도 리프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프 스프링이 1축과 2축, 전축에다 리프 스프링이 이렇게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축과 4축은 역시 구동축이겠죠. 적재함 사이드 스커트가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또 어떻게 보면은 벤츠 트럭의, 벤츠 덤프의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하독스 적재함을 역시 사용을 하고 있네요. 보시면 덤프의 적재함은 하독스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요소수 탱크가 있고요. 약 한 30에서 40리터 정도에 되는 요소수 탱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 탱크는 330리터의 기름 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료 탱크 330리터고요.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펠러 샤프트가 이제 140mm 대형 구경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강해지고, 또 차동기아 디퍼런셜 쪽 부분도 좀 신형으로 개선품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미러캠이고 실내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고 편의 사양들이 대폭 증가됐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아록스 덤프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메르세데스 벤츠에 오면 이분을 꼭 만나 뵈야 됩니다. 김두현 트레이너님,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분이시고, 또 이분을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트럭의 연비를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5세대 덤프 트럭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우리 김두현 트레이너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러캠 트럭이 드디어 출시가 됐어요. 저희가 그 4세대
실버볼 소개하면서 같이 또 제가 운전도 한번 해보고 예. 그때 미러캠 얘기도 제가 살짝 좀 여쭤봤었는데 예. 이거 말하면 될까 안 될까 고민하시면서 얘기도 좀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러캠이 드디어 트랙터는 이미 출시가 돼서 많은 차량들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트랙터 차량들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여러 차종에 따라서는 고객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시간까지 필요한 정도로 저희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말은 출고를 대기자가 지금 밀려 있다. 예, 맞습니다. 대기자가 밀려 있어서. 그리고 제가 저쪽에 보세구역이라서 촬영은 못 하는데 예. 생각보다 트럭이 없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많은 차종에 따라서 여러 차종이 지금 밀려가지고 출고 대기 상태에 있는 고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군요. 예, 맞습니다. 원래 좀 이제 가면 차가 좀 이렇게 수북히 깔별로 예, 깔별로 좀 이렇게 쫙 써 있는데 예. 의외로 제가 여기 출고장 맞아 싶을 정도로 차가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는 형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고객분들이 많은 호평을 좀 해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미러캠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 현대에서 나온 승용차에서는 굳이 승용차에는 이런 CMS 방식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옵션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상용차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미러캠 CMS 방식을 채택한 벤츠트럭에서는 고객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현재 고객들의 반응은 이제 차량을 선택하기 전에 이 미러캡이 과연 좋을까 혹은 불편하지 않을까, 어떤 이점이 많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출고가 나가서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좋은 이점을 가지고 편안함과 그 다음에 안전성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다는 주위의 권유에 따라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미러캠이 들어온 지 한 반년 좀 지났죠? 예, 국내에 출시한 지는 한 반년 정도 좀 지났습니다. 반년 좀 지났는데 예. 아직까지 혹시 고장 사례, 모니터가 먹통이 된다거나 이런 사례 혹시 없었습니까? 왜냐면 그 부분 가장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고장 사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고장을 접수하거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크게 고장이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좀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일단은 이미 반년이 지나면서 큰 그런 이슈가 없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충분히 검증이 돼서, 독일은 이미 지금 한 3년 됐잖아요. 예, 그렇죠. 3년 정도 3년? 이제 4년 거의 가까이 돼가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차의 미러캡 시스템을 테스트한 지는 대략 한 4년,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내구성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큰 이슈나 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운전을 해봤거든요. 예. 얼마 전에 2653 한번 트랙터 운전했는데요. 저 같은 초보자 운전자에겐 너무 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일반 미러 차량을 운행하다가 미러캡을 탔을 때는 조금 좀 이질감이나 혹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30-40분 혹은 1시간 정도만 운행하시면 금방 적응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러캡 차량을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건 미러캡 차량을 타시다가 일반 사이드 미러를 타시면 상당히 적응이 안 되는. 예. 트랙터에서는 뒤에 샤시가 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유용했거든요. 이 화각이 움직이면서. 그렇죠. 트래킹 기능이 작동되죠. 트래킹 기능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덤프는 조금 8m 조금 넘잖아요. 네, 10m가 안 되거든요. 10m 안 되죠. 네, 그렇다면 덤프에서도 과연 이 미러캠이 더 유용할까요? 물론 운전자 편의성은 있을 것 같아요. 좌우로 고개 각도를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성은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미러캡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일반 카메라가 모니터에 비춰지는 게 아니라 야간 주행 시나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차량의 끝단과 거리감을 나타내는 30m, 50m, 100m 라인이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하거나 내 차량의 끝을 항상 사이드 미러에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럼 덤핑할 때도 뭔가 좀 더 이렇게 미러캠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좀 더 시야가 넓게 볼 수 있거나 이런 부분도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덤프를 하거나 혹은 바닥 지면을 확인하거나 할 때 차량 이제 운전자가 차문을 열어가지고 확인하고 차문을 열어서 바닥을 확인하거나 지면을 확인할 때 일반 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의 시각이 사라집니다. 문을 열게 되면. 하지만 미러캡 모니터는 A필러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문짝을 열었을 때에도 사이드 미러를 항상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화면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덤프에서도 가장 이점을 가지고 있는 미러캡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용차랑 똑같죠. 승용차 문 열면 사이드 미러가 같이 열리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에 구실을 못하지만 안에 이제 모니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다. 우리는 더프트럭을 늘 온로드에서만 보지만 이분들은 늘
험지, 오프로드에 많이 가시잖아요. 예, 공사 맞습니다. 현장에. 아, 그런 부분에서는 유용하겠네요. 맞습니다.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기존 덤프와 가장 큰 차별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엔진 부분에서도 워낙 그 기존의 유로6 엔진에서 내구성을 가져오고 있었지만 네네. 미션 구성에서도 조금 저속에서는 좀 더 힘을 쓸 수 있고 고속에서는 좀 더 연비의 효율적인 미션으로 다른 종류의 미션으로 구성을 바꿨고요. 구동계통의 기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부분 변경하였습니다. 보강된 프로펠러 샤프트와 차동기어 디퍼런셜 락 기어도 새롭게 세팅해서 좀 더 기본적인 동력 계통의 내구성과 그 다음에 주행 성능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엔진에서 파워가 나오는 부분부터 해서 네. 미션이죠. 미션에서부터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가 묶이죠. 이제 디퍼런셜까지 해서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바뀐 건가요? 예, 그 구동계통의 내구성과 그 다음에 네.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압비를 조절해서 아, 기압비까지. 예, 기압비를 조절해서 좀 더 험로에서는 저속에서 힘을 네네. 토크를 더 전달할 수가 있게 만들었고 네네. 그 다음에 고속에서는 좀 더 주행 성능을 높일 수 있게 구성을 조금 더 바꿨습니다. 기압비를 바꾸면은요. 네. 어느 한 부분만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차동기의 기압비를 낮춤으로써 저속 구간에서 좀 더 힘을 쓸 수 있게 하고 네네. 미션의 기압비를 바꿔줌으로써 고속에서 성능을 더 주행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 구성을 네네. 새롭게 세팅하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미션도 바뀌고 차동기어도 같이 바뀌게 아. 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프로펠러 샤프트의 문제점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미션비라든가 다 해결이 됨으로써 이제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네, 부분을 다 바꾸신 예, 그렇죠. 개선이 된. 그냥 프로펠러 샤프트만 좀 더 보강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거기에 차동기와 미션을 같이 조합을 새롭게 세팅을 새로 한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더 타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고요. 주행을 하고 계신 트러커분들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다고 했어요. 네. 좀 더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으면 좀 더 정확한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번에 그 5세대 덤프 트럭을 보면서 이 부분이 왜 언급이 없지 하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리타더가 빠졌더라고요. 네. 그 전에 그 실버블에는 워터 리타더가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찾아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워터 리타더가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워터 리타더가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빠져서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변속기에 물리는 리타더랑 인타더를 채택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엔진 브레이크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당연히 리타더가 장착되어 있으면 당연히 제동력은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리타더가 달려있는 차량을 구성하려면 차량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리타더가 달리고 안 달리고의 차이에 한 1,000만 원 정도 가격이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저희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이 하이 퍼포먼스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내가 그만큼 비용을 투자해서 차량의 내구성을 가져가는 라이닝을 사용하는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는 금액보다는 내가 이 하이 퍼포먼스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네네. 그 비용을 줄여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량을 보유하면서 사용하면서 소모되는 그 정비 비용을 따졌을 때는 효율성 면에서 효율성 면에 금액적인 그 가성비로 봤을 때는 좀 더 리타더가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덤프에만 아닌가요? 왜냐면 우리가 아트록스에는 리타더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에디션 1 모델 같은 경우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트랙터 모델에도 이제 최고 등급인 그 에디션 1 모델에는 리타더가 장착되어 있지만 네. 그리고 중량물을 많이 싣는 고하중 차량들에도 리타더는 장착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네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저희 2643이나 2646 모델에는 지금 리타더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2653에도 안 들어가나요? 예, 2653에도 적용하지 맞아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맞네요. 어떻게 보면 점점 리타더를 뭐 EGR 시스템처럼 점점 빼는 분위기인데요. 벤츠에서는요. 네. 빼는 분위기보다는 과연 그만큼의 돈을 투자했을 때 네. 그만큼의 경제적인 이득을 리타더가 가져올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시점에 온 거죠. 그렇다면은요, 말 그대로 보조 제동 장치잖아요, 리타더가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엔진 브레이크만으로도 보조 제동을 덤프 트럭에 고하중을 실었을 때 오프로드에서 막 흙길을 내려가고 있을 때 저속에서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문제는 없나요? 그렇게 이제 당연히 리타더가 있어도 우리가 험로나 이런 데서 내리막을 내려갈 때에는 당연히 리타더의 성능은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저속 구간에서는 네네. 리타더가 그렇게 많이 제동이 걸리지 않아요. 네네. 엔진 브레이크의 성능이 더 많이 걸리게 저속 됩니다. 구간에서는 그렇죠. 네, 고속 구간에서 대려 리타더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덤프 같은 경우는 험로를 주행할 때 저속 구간이나 저속 내리막을 주행할 때는 그렇게
리타더의 의존하지 제동을 않군요. 의존하는 부분이 적다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충분히 이 엔진 브레이크만 장착을 함으로써도 네네. 내가 충분히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네네. 사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리타더 보조제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록스보다는 아트록스 쪽에 조금 더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조 브레이크 시스템은 고속 구간에서는 리타더가 많이 작동이 되게, 감속이 많이 작동이 되게 되고, 저속 구간에서는 엔진 브레이크 성능이 많이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을 많이 하는 아크로스에는 당연히 리타더가 큰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저속 구행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험로를 주행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그렇게 리타더의 그 비용을 투자해서 네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꼭 우리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네네.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만큼 이득을 가져주는 경제적 효과가 있냐라는 걸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네네. 자, 이 부분은 역시 현업에 지금 5세대 덤프를 몰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과 한번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더욱 자세하게 여러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세대 아록스 덤프로 넘어오면서 가장 이 부분이 핵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은 구동 계통입니다. 뭐 프로펠러 샤프트나 차동 기어 이런 부분들의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네네. 5세대 아크록스 덤프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전에 4세대 실버를 타시는 사장님들 좀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요 퍼펙트 체인지 이 부분은 이제 슬로건에 맞게끔 뭔가 이제 기존 차주분도 좀 이제 케어를 하는 뭔가 이런 시스템을 요번에 벤츠에서는 우리 새로운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을 더 케어하자, 뭐 이런 시스템을 좀 준비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펠러 샤프트나 차동 기어, 이 디퍼런셜 기어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새로운 모델을 런칭하였지만, 기존 고객에도 좀 더 혜택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 기간을 더 연장하고 더 사장님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경제적으로, 무상 연장입니까? 제가 알기로 무상 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 연장 맞습니까? 예, 저도 알기로 무상인데 이거 확답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 5년에서 7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네, 맞군요. 네, 그래서 제가 벤츠에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기 전에 좀 정보를 좀 봤는데, 아직까지 뭐 이 영상이 나갈 때쯤 공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5년에서 7년으로 그냥 타시는 분들의 무상 연장 기간을, 보증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기존 4세대 아니면 그전 덤프를 타시는 분들도 먼저 챙기겠다, 벤츠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새로운 고객보다는 우리 기존 고객에게 좋은 뭔가 그 바이럴을 통해서 벤츠 덤프도 알리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정말 잘하신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5세대 덤프로 넘어오면서 미러캠이 달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궁금해 하시겠죠. 야, 그럼 가격이 얼만데? 4세대 그 실버블에서도 많은 분들이 의외로 덤프는 벤츠를 선택을 안 하셨어요. 솔직히 그 데이터를 봐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트레이너 분께서는요. 왜 고객들이 벤츠 덤프를 선택을 안 하지? 제가 이제 제품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저희 덤프 제품과 기존에 이제 나온 덤프 제품을 비교해서 생각했을 때, 예. 저희가 유로6로 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네. 분들이 기존과 다르게 많이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덤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험로도 다니지만 홈로드 다니죠. 좋은 길도 많이 다닙니다. 네네. 요즘에는 이제 도로 포장이나 길이 너무 좋아져서 네네. 험로도 다니는 차도 있지만 네네. 이제 좋은 길도 다니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양극화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잘 해주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유일하게 트럭이 홈로와 온로드를 같이 다니는 차가 덤프네요. 네, 맞습니다. 뭐 카고, 트랙터 거의 오프로드 갈 일 없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그냥 포장도로로 다니시는데 덤프만 안 그러네요. 네. 그전 모델 같은 경우는 험로에 너무 좋은데 온로드에는 그렇게 썩 연비 때문에, 야. 기압이나 연비 때문에, 효율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로6 오면서 변화를 주었고, 네네. 그 유로6를 겪으면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5세대 덤프가 나온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나온 덤프 같은 경우는 이제 온로드, 오프로드를 둘 다 좀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 차주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들어왔고, 또 또한 저는 실버블 때부터 유로6 D 엔진이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요번에 이제 D 엔진이고 실버블은 C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벤츠가 엄청 빠르게 D 엔진을 갖고 왔네요. EGR 시스템 들어가 있나요? EGR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EGR 시스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SCR 시스템 들어가 예, 있죠. SCR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벤츠를 타시는 분, 모든 벤츠 트러커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요소수를 덜 먹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제가 요소수를 가끔 선물로 좀 드리거든요. 예. 뭐 예. 벤츠도 정품으로 납품되면 유록스 아시잖아요. 예, 네, 정품 요소수 써야 되니까. 예. 드리면은 우리 벤츠는 별로 요소수 별로 많이 안 먹어. 막 이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를 저는 좀 오늘 개인적으로 오면 좀 꼭 한번 질문을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모든 이제 환경 기준에 있어서 이제 유로6 D 타입으로 모든 차량의 엔진은 바뀌고 그리고 네네. 바뀌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 어떤 회사에 따라서 SCR 부분, 그 다음에 DPF 부분, 그 다음에 EGR 부분을 혼합해서 쓰는 저희 메이커도 있지만 네네. 다른 메이커에서는 이 EGR 부분과 SCR 부분을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아니면 한쪽만 사용하는 메이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EGR과 SCR 부분을 얼마만큼 효율성을 높여서 조화롭게 만드냐가 중요하고, 네네. EGR 시스템을 구성해서는 얼마만큼 엔진의 내구성을 차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비율과 그 다음에 내구성을 잘 혼합해서 사용하면 저희같이 효율적인 엔진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효율적이다 보니까 요소수를 좀 덜 먹네. 또 네, SCR 온리 엔진 같은 경우는 요소수 좀 많이 먹더라고요. 또.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5세대 덤프 외관을 한번 우리 트레이너님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